그 외지인들이 서울 집을 많이 산다. 그래서 비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서울이 먼저 오르고 그다음 순서대로 다른 데가 오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는 망고쌤. 서울집값 바닥론, 상경투자 다시 급증 이런 게 1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서울집값 바닥론이 고개를 들자 바닥은 벌써 1, 2월 달이 바닥이었지 무슨 이제 와서 뭐 그런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신문이나 언론에서는 대부분 KB라든지 한국감정원, R114의 시세를 보고 하는데 그 부동산 지수라는 게 보통 3, 4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늦기 때문에 이제사 1, 2월 달의 분위기가 지금 반영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런 거를 퍼다 날아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야 집이 이제 조금 오르나 보다, 서울 집값이 오르나 보다 한데 실제로 그래프 실거래 기준으로 그래프 한번 다 보십시오. 1, 2월 달 바닥 찍고 다 보면은 뭐 최소 1, 2억 이상씩 다 올랐다. 오른 단지들이 매우 많다. 물론 강남 위주로는 더 많이 올랐다. 이런 거. 어쨌든 데이터가 KB라든지 부동산 114라든지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이제사 반등하는 걸로 보니까 서울 집값 바닥론이 나오는 거지. 이제 불안한 거지. 많이 불안해 사람들이. 우리 집은 싸게 팔고 갈아탈 집은 비싼데 사야 돼 말아야 돼 한두 달 고민하는 사이에 또 1, 2억이 올라버렸다. 그렇죠? 고민하는 것도 시간이 비용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5월에 갈아타셨다는 분들 몇 분 계신데 여기 톡방에 축하드리고요. 서울에 살지 않는 다른 지역 거주자들이 서울 아파트를 사들이는 상경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외지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1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에선 통상 외지인 거래를 투기 수요로 여긴다. 그냥 일단 투자라 그러면은 주식은 투자고 부동산은 투기죠. 그렇잖아요. 근데 주식이 진짜 투자가 맞아요?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래서 사고 팔고 하는 거 맞죠? 그런 거죠 주식은. 그래서 깊은 통찰을 통해서 주식의 본질적인 가치를 분석한 다음에 그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걸 사고 그런 거 맞죠 여러분? 그죠? 주식은 그런 거죠. 매우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성장할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투자하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주식은 그렇게 하고 부동산은 단기적으로 투기해가지고 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건가요? 저는 반대 같은데. 집은 한번 사면 최소 2년 이상 들고 있어야 되는데 물론 법인으로 뭐 짧게 치고 나가시는 분들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거래가 특히 요즘에는 실거래 위주로 되고 있고 몇 년씩 장기 거주하기 위해서 사고 팔고 하시는 건데 그런 거는 투기고 단기로 뭐 단타 치고 이런 주식은 투자고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많을수록 경쟁은 약해지고 그럴수록 이런 데다 투자하시고 실거주 옮기시고 하시는 분들이 돈을 더 벌기가 쉬운 환경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 쉬운 거는 경쟁이 적은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본인만의 주관이 있어야 되고 그런 주관을 만드시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8월 달에 조금 도와드릴게요. 아래에 보면 더보기 보면 나와요.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면 부동산 투자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긴 호흡으로 보시면 항상 이기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가 줄어들고 집값도 떨어질 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주식은 안 떨어져요? 주식은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안전자산이 덜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익률이라는 거는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상대적으로 다른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덜 떨어지면은 그게 잘하는 거고요. 뭐 1억 2억 벌어도 다른 데서 주변 시장 수익률이 3억 4억이면 그게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뭔 의미냐면은 장기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무엇이 더 잘 보장해 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실거주라는 가치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실사용 가치까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우세종인 아파트라는 것은 소비와 투자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실수요자라고 집이 그냥 삶에 만족하면 된다. 그것만 생각하고 하시나요? 그렇죠. 사놓으면 어느 고민하시는 게 이런 거잖아요. 여기 사놓으면 더 살기 편할까요? 이게 아니라 A, B 중에 어떤 걸 사면은 살기도 좋고 가격도 많이 오를까요? 이런 걸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주식은 갖고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실사용 가치가 있습니까? 근데 부동산은 실거주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져도 덜 떨어진다는 거죠. 다른 자산 대비해서 가치 보존의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고 부동산을 하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옆에 사람들이 1억을 벌었네, 2억을 벌었네, 요거 코인에서 주식에서 벌었네, 야 그거 주식 담보대출 이빨 받아가서 레버리지 3배 해가지고 상한가 한번 뜨면 그냥 따블 내는 거야. 2번 뜨면 따블 내는 거야. 와 인생 한 방이야. 1억으로 10억 벌은 사람도 있어. 이런 이야기가 자꾸 들리고 그런 게 솔깃해 보이니까 그런데 했다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물론 그걸로 버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변동성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금방 100억 됐다가 금방 다시 10억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데다가 자기의 돈을 투자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버는 건데 그런 돈을 그 변동성이 큰 데다 넣는 게 맞냐 이거지. 그런 거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내 집 마련하세요. 빚 내세요. 예, 갚을 수 있는 만큼 해서 빚 내십시오. 빚을 내면요.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절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고민도 해야 되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돈이 오르면 또 갈아타기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의 현재가 바뀌는 거예요. 당신의 현재가 바뀌어야 미래가 바뀌는 거라는 거죠. 소파에 누워서 세계 경제를 탓하고 부동산 투자자를 탓하고 한국 경제를 탓하고 기준금리를 걱정하고 집은 당연히 쌓아야 되는 게 맞다. 당이론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누워 있으면 오늘의 내가 안 바뀌니까 여러분 세월은 참 빨리 가더라고요. 그죠? 언젠가 여러분도 늙고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도 노동소득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 투자는 평생 하게 됩니다. 인생이 100년이라잖아요. 100 현재 나이가 남아있는 인생이에요. 그죠? 그렇게 길게 보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할 거니까. 딱 1, 2년 안에 20억, 30억 번다고 인생 바뀔 것 같아요? 드라마틱하게 변할 것 같아요? 그거 쉽지도 않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서 놀지 않아요. 여전히 또 일하게 됩니다. 그런 겁니다. 그게 투자입니다. 어쨌든 이야기가 길었는데 서울은 부합세를 기록하고 있는 도봉구를 제외해요. 도봉구라 그러면은 이제 서울에서 제일 외곽이잖아. 그러니까 강남에서 시작해갖고 물결이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물결이 파도가 이렇게 쳐가지고 점점 퍼져서 이제 도봉구, 노원구 이쪽까지 끝에까지 다 이제 차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5개월, 6개월 느린 KB 한국감정원 부동산 114 기준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이 진짜 오르나 보구나. 근데 마음이 조급한 거죠. 왜냐하면 2021년, 22년에 급등하는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이번에 또 못 사면 또 놓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마음이 급한 건 알겠는데 2021년이나 2020년, 22년 같은 급등은 쉽지 않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은 오를 겁니다. 그 정고점을 위해서 조금씩 천천히 옛날보다 천천히 달려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너무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공부하면서 내 집 마련에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나오면 투자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봉구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오른 걸로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택 거래량도 상승했는데 자 25일 기준으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매매 거래량이 3,792 서울 기준이 3,792 이게 왜 의미가 있냐 하면요. 3, 4, 5, 6월 달에 3,000건 초반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요가 못 따라와 가지고 거래량이 안 터지는구나. 그래서 이게 다시 하락할 수 있다. 상승을 더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6월달 25일 기준으로 3,792건 찍었으니까 한 달 생각해보면 7월 말까지 4,000건에 거의 육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거래량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3, 4, 5월에 한번 지켜보자. 거래량이 더 느는지 주는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거래량이 이제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매물이 소진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매물이 조금씩 증가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거는 사람들이 호가가 되게 높기 때문이에요. 거래 가능한 시세는 7억인데 호가가 8억, 9억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매물들은 거래가 안 되니까 자꾸 쌓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실제 거래되는 7억에는 안 내놓는다는 거지. 근데 7억에 나오면 바로바로 거래가 돼. 그래서 거래량은 적은데 조금씩 상승하는 거죠. 평균 거래량이 6,000건이었는데 3,000건이 반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초짜인 거예요. 초짜. 그렇게 선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가격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반토막인데도 왜 가격이 올라요? 그런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가격이 하락할 때는요. 실제 거래되는 가격 대비해서 호가들이 매우 비슷하거나 매우 낮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푹 떨어지는 거죠. 7억에 사러 가는데 6억 5천도 있어요. 그러면 7억 계약 안 하죠. 6억 5천 더 깎죠. 6억 막 이렇게 하다 계속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줄고 가격은 계속 내려가게 되는 건데 지금은 어때요? 호가가 되게 높아요. 거래량은 되게 적고 매물은 쌓이지만 호가가 되게 높기 때문에 매물이 많아 보이는 와중에서도 계속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6월 달에 늘었는데 7월 달에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서울의 외지인 매수 거래는 925건으로 24.9%로 나타났다. 이게 1년 10개월 만에 최대인데 이게 상경 투자 그러니까 대구에서 부산에서 막 와가지고 사투리 쓰면서 아줌마 그거 하나 줘봐요. 강남 아파트 하나 살게요. 이런 걸로 인식하시는데 서울의 외지라 그러면 경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서울을 다 둘러싸고 있잖아요. 1,250만
천만입니다. 인구가. 그분들이 인서울을 위해서 집을 좀 많이 사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자, 문화와 교육, 교통 등 입주 조건이 우수한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다가 아니고 살아났다고 벌써 그게 오래전이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 그렇죠? 1, 2월 달부터 벌써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약간 다른 게 있어. 1, 2, 3월 달에는 낙폭 과대 지역이 많이 올랐는데 3, 4, 5, 6 되면서부터는 강남권이 많이 오르기 시작한다.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데가 많이 오르기 시작한다. 근데 너무 걱정 마세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좋은 데가 오르고 나면 그 온기가 옆으로 점점 퍼져서 A급지, B급지, C급지 순으로 차례대로 오를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위계라고 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런 걸 알아야 돼. 이 위계가 흐르는 길이 바로 생활권이라는 건데 생활권이라든지 교통 이런 교통망 같은 거를 잘 아시면 교통망 그러면 호재 뭐 GTX 뚫리네요 안 뚫리네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교통망 흐름에 따라서 가격이 순서대로 오른다. 이런 것들을 좀 알면 투자가 매우 쉬워진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